안녕하세요. 캐드 해부학을 운영하는 캐드 수술 집도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또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제가 그 지방 출장이 좀 이상하게 자꾸 꼬여서 듬성듬성 길어져서 어떻게 시간이 좀 안 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세요. 그래서 연말이 돼서 좀 쉬면서 이제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캐드를 공부하고 캐드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참고하면 좋을 것 같은 질문을 하나 봐가지고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해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드 관련 자격증 중에 예전에 그 ATC 센터에서 주관하던 ATC 2급이라고 그랬죠.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한국 생산성 본부로 이관이 되면서 CAT 2급 뭐 이렇게 바뀌었어요. 캐드 생산성 뭔데? 컴퓨터를 너무 오랜만에 봐서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예, 어쨌든 그거 2급이에요. ATC 2급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시험인데 아마 그거 준비하시는 분인데 질문을 하나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요런 내용입니다. 자, 요런 형태의 내용인데 그분이 이 질문을 올리신 분이 딱 한 가지 한 군데 좌표 요 부분이거든요. 질문을 올린 게 이 부분에 대한 좌표인데 이걸 왜 못 찾으실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요 연두색으로 물음표 땡땡땡 있는 요 이 세 개의 좌표 같은 점이죠. 요 세 개의 좌표를 못 찾는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잠깐 봤는데 이게 투상도의 원리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겠죠. 다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근데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오늘 대단한 건 아니고 설명을 드리면서 이 부분의 좌표를 찾는 어처구니 없는 방법이죠. 어처구니 없이 모르시거나 그거를 한번 좀 다른 분들도 똑같이 겪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오늘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보겠습니다. 그냥 일단 먼저 답을 말씀드리면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연결하는 선을 그린 이후에 이렇게 여기를 잘라내면 원하는 지금 질문하신 분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요? 라고 물어보시겠죠. 왜? 이게 이제 투상의 원리인데요. 보시면 지금 이 빗금친 부분 파란색으로 이 부분은 프론트 뷰 그 다음에 라이트 뷰에 이제 참고를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프론트 뷰를 보시면 평평하죠. 여기 이게 한 면이라는 얘기죠. 한 면이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선과 이 선은 성립이 되겠죠. 이렇게 선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약간 한 가지를 하나를 놓치신 건 이거예요. 자, 지금 이 라이트 뷰에서 보시면 이게 다 선을 투영을 한번 더 해보면은 이렇게 끝선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이게 40보다 이렇게 맞다고 보시자고요. 그러면은 보시면 자, 이 끝점 자, 여기죠. 이 끝점이 여기에요. 그리고 얘랑 같은 거죠. 자, 이 점과 이 점은 지금 같은 점이라고 표시가 되는 거죠. 투상에서. 그리고 지금 이 우측면도에 답이 좀 있습니다. 우측면도를 보시면은 우측면도에 이 히든선과 뭐 이런 선들이 다 모여 있죠. 그리고 이 대각선을 보시면 한 선이잖아요. 뭐냐면 자, 이 대각선이 지금 한 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 선이 만약에 이 점에 꽂히지 않으면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투상의 원리는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점들이 보시면은 이렇게 자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자, 이 분홍색, 보라색인가요? 분홍색으로 연결된 점들, 이 점들은 직사각형을 이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헷갈리신 이유 중에 하나는 알고 계시는데, 제 생각에는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이 말로 표현하는 투상에서 투상의 원리는 이 직사각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점과 이 점, 그 다음에 이 점, 이 네 개가 직사각형을 이루면 결국 이 45도 선에 의해서 직사각형을 만들면 그 점이 맞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투상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문제가 없어서 이게 이렇게 겪어보지 않아서 아마 이렇게 질문을 올리신 것 같은데, 여기가 갑자기 이 선이 없으니까, 여기 선이 없으니까 덜컥하고 여기 뭔가 다른 데서 찾으려고 노력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알고 보면 되게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처구니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초반에. 그래서 투상의 원리를 활용을 하신다면 이 점, 만약에 얘가 이 우측면도에서요, 우측면도에서 이런 식으로 좀 잠깐만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히든선으로 표시가 됐다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요 면, 이 꼭지점이 여기 있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뭐냐면 얘가 이렇게 들어와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선을 이렇게 연결해 볼게요. 자, 네, 여기 맞춰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리는 것보다 이걸 더 설명해 드리는 게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자, 보십시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됐었다면 요건 없는 거, 그러니까 요 선은 없는 거, 이게 일로 내려온 겁니다. 만약에 이런 형태였다면 이렇게 문제를 푸셨을 거예요. 맞죠? 여기서 따와서 얘가 히든이 되겠죠. 그리고 얘도 보이겠죠? 요 선, 요 점이나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해서 요 끝점, 예, 이 선도 성립이 된다는 거죠. 뭐냐면 이렇게, 잠깐만요, 오랜만에 하니까 버벅됩니다 또. 자, 이 보라색 선 볼까요? 자, 대신 또 이 부분이 약간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뭐 안 그리는 걸로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요런 관계를 보시면은, 이렇게 만약에 얘가 이 꼭지점이 더 들어와 있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푸는데 더 편안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더 어려운 모양이 될 것 같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제가 이 선이 여기서 꼭지점으로 날아간 겁니다 라고 하는 거를 거꾸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왜 거꾸로 이 점이 아니 여기입니까 라고 했을 때는 요거를 당겨 보시면 알아요. 그러면 우측면도 이 라이트 뷰에 요 히든 선이 하나가 더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결과적으로 이 지금 말씀드린 요거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직사각형이 되죠. 이렇게 볼까요? 예. 색깔은 틀린데, 자, 이 좌표를 연결하면 다 직사각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왜 45도 선, 이 투상도를 처음에 고안해낸 사람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수학의 그거 1대1대 루트인가요? 그거를 이제 활용하신 건데, 어쨌든 그거로 인해서 이 직사각형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좌표들은, 다른 이 모든 점들은 다 같은 점이면 이렇게 직사각형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작업을 하셨고 시험을 보러 가거나 할 때 검토를 할 때는 우리 렉탱글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해서 맞아 이러면 그 위치는 맞는 거라고 판단을 하시면 돼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아마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점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사실 이 문제는 그냥 여기서 쭉 연결하면 되는데, 왜 이 점이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에 선이 히든 선이 하나가 더 가 있었다 그러면 이 점의 끝이 요 밑으로 내려와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서 이제 좀 혼란을 느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예, 그 내용이 지금 여기 제가 이렇게 미리 그려놨었네요. 그러면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이 우측면도가. 그러면 볼까요? 자, 보시면 얘랑 차이가 있죠. 이 점은 똑같을 수가 있어요. 근데 자, 이 노란색 요 히든 선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니까 틀려지죠. 그리고 이 끝점, 이 끝점이 내려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우측면도에 이 대각선이 실선 하나랑 수문선 하나가 보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한번 본인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좀 직접 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원래 하나가 더 있는데 약간 이상한 거는 이 부분은 또 해결을 하신 것 같아요. 이분이 뭐냐면 이선, 이선도 같은 경우입니다. 이선 뭐냐면 네, 이선도 결국 똑같은 거예요. 이게 특별한 좌표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이게 이 연두색 부분은 지금 보시면 자, 오랜만에 하니까 좀 어렵습니다. 자, 연두색 부분은 프론트와 뭐 우측 라이트 뷰를 보시면 이 부분이 평평하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전부 다 경사가 깎인 거잖아요. 이렇게 먼저 이걸 구분을 내시면은 이 대각선도 사실은 이거를 못 찾으셨, 여기도 파여 있으니까 헷갈리실 수 있었는데, 이 부분은 그냥 뭐 나와 있는 거라, 아니면 여기도 분명히 보시면 잘려 있잖아요. 근데 이 각은 그냥 일직선으로 연결을 하셨던 거죠. 근데 왜 이 부분은 그 생각을 이렇게 못 찾아내셨을까? 그게 이제 투상에 대한, 저는 개인적으로 원리를 좀 이해를 하시는 거를 좀 권해드려요. 막 그리고 이런 거보다, 명령어 외우고 알고 이거보다 그냥 이런 투상의 원리를 이해하시고, 그러면 이런 습관을 들이시면 이렇게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시험을 보러 갔을 때 당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평평한 반응을 권해드린 거 먼저 찾고, 거기서부터 어떤 형태로 가는지 그거를 먼저 이제 좀 구분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 같은 경우는 해결하신 게, 그럼 이쪽도 해결을 하실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약간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좀 특이점들이 있어요. 이게 저도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한번 제가 CAD를 좋아하고 관심이 많아서 이 시험을 본 적이 있었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 방법, 요 방법으로 저도 해결을 했어요. 뭐 하다가 지우고 막, 저도 시험이라 긴장이 돼서 그런 똑같은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어떤 게 힘든지 알기 때문에 오늘 지금 내용 대단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투상도는 말씀드린 요거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이룬다, 각 좌표는 그것만 해서 따가시면 좀 편안하게 작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작업을 해 볼게요. 작업을.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시면 A4 사이즈 기준으로 나오죠. 그리고 그 다음에 스케일이 2분의 1이면, 자, A4 사이즈를 저는 297에 210이죠. 해서 스케일을 2배를 키워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일단 뭐 레이어는 시험에 나온 대로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저는 통상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그냥 4등분을 해요. 이거는 뭐 습관이기도 하고요. 시간이 너무 그리는 사이에 너무 빨리 지나가 버리면 그래도 설명해 드리고자 하는 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방법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자주 말씀드리는데 이 안에 가운데에 이 형태를 그리시면 나중에 저거 배치 탭 들어갔을 때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좀 권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중앙에 기준선을 그려요. 저는 이렇게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선을 그리고, 그럼 이게 이제 가로 세로 이 안에서 기준선을 해서 저는 옵셋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다 세 영역에 일단 기준선을 만들어 놓고요. 근데 도면을 문제지를 보고 건물이래요. 그 제가 하는 일이 건축이라 이 그 시험지에 이 형태의 제일 큰 사이즈를 사각형으로 먼저 그립니다. 그럼 보면 이제 프론트에 보시면 사이즈가 나와 있죠. 그러면 167이잖아요. 그러면 옵셋 167 나누기 2 하시면 양쪽으로 등분할 수 있습니다. 요거 유용합니다. 요거. 그리고 지우고, 그 다음에 높이가 92. 그럼 옵셋 92 나누기 2 해서 이렇게 해서 자 하나를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90이죠. 우측면도. 그러면 옵셋 90 나누기 2 해서 가져가시고, 투영이죠. 이게 투상도의 장점이죠. 이렇게 해서 이게 선을 하나 그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측면도도 제일 큰 영역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45도 선을 먼저 그릴 수 있으면 물론 먼저 그리셔도 돼요. 뭐냐면 이렇게 해서 내가 150, 한 45도 이렇게 하시면, 저거 뭐지 X라인인가 쓰시는 것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씁니다. 이렇게 해서 요 선을 이렇게 가져가서 여기서 따도 되는데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가 90이 되겠죠. 당연하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거 배치 탭에서 이러면 좀 왔다 갔다 좀 작업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싫어서 요 방법을 씁니다. 이거는 꼭 안 따라 하셔도 됩니다. 지금 여기가 90으로 제시가 됐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90이죠. 그러면 옵셋 45 나누기 2를 해서 옵셋 90 나누기 2죠. 해서 띄워주고요. 여기서 이제 선을 따와서 이렇게 제일 큰 각 도면의 영역들의 제일 큰 형태를 완성을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지우고 이제 여기서 45도 선을 그릴 때 저는 상대 글씨표를 쓰는데 통상적으로 길이 한 150 하시고 각도 45도 주시면은 요 정도 사이즈가 딱 나와요. 이렇게 헷갈리실 때는 이렇게, 아이고 이게 더 헷갈리네. 잠깐만요. 네. 그냥 이걸로 할게요. 색깔만 바꾸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시고, 혹시 내가 혹시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럴 때는 제가 전에 말씀드린 치수로 확인을 하십시오. 자, 167 맞죠? 그 다음에 90이 맞고요. 자, 이게 90. 그러면 전체 크기는 이제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안에서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잘라내고 뭐하고 뭐 이러고 저러고. 그래서 정리를 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확인을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제 어떤 거를 먼저 할까요? 탑뷰에 좀 치수가 많이 있죠. 그러면 자, 여기 옵셋하고 이 부분도 좀 먼저 해볼게요. 여기 각도 주고 65라는 값을 주면 요거 해결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옵셋 65 해서 자 먼저 잘라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60도면 요 수평이 180도니까 120도고 시계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120도잖아요. 그러면 극좌표를 쓰셔도 되고 이 선을 쓰셔도 되겠죠. 그러면 이 선을 쓸 거면 마이너스 30도. 이 치수 왜 이렇게, 각도가 왜 이렇게 돼요? 그러면 그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120도고 자 60도 맞죠. 그리고 아니면 저는 그래서 권해드리는 게 이런 경우는 이거는 그냥 여기 그 좌표를 얻기 위한 방법이고 극좌표를 좀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여기가 60도면 여기가 120도니까 골뱅이 길이 넉넉하게 90으로 넉넉하게 하시고 각도를 마이너스 120도로 주셔도 된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선이 그려지고요. 얘는 20도예요. 그러면 직각이 90도니까 얘는 70도가 되겠죠. 그러면 얘도 극좌표로 골뱅이 한 90 크게 해서 마이너스 70. 왜냐하면 여기서 3시가 캐드는 0도니까 0도 각도의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 플러스 각도고 시계 방향으로 가면 마이너스 각도예요. 캐드가 그걸 정해놨으니까 마이너스고 아까 말씀드린 20에 직각이 90인데 20을 빼면 70도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70. 어이구 잠깐만요. 골뱅이 90 각도 마이너스 70을 해서 예, 선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필요 없는 선은 지우는 거죠. 자 여기 하나가 완성이 됐고요. 여기서 더 이상 진행을 할 수가 없죠. 치수로 인해서. 그러면 이제 다른 데를 찾으셔야 돼요. 그렇게 하나씩 찾아가는 거죠. 자 여기 이게 124도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124도면 요 안각이 56도가 되죠. 그럼 이것도 역시 로테이트를 쓰셔도 되고 여기서 근데 저는 극좌표를 한번 쓰겠습니다. 골뱅이 이것도 한 92니까 한 110도 110 길이 하고요. 각도를 56도. 예, 좀 짧네요. 혹시 모르니까 이 스탠드에서 이렇게 잘라주세요. 뭐냐면 보면 짧죠. 그런데 이걸 또 다시 그리고 뭐 하셔도 되는데 혹시 모르니까 이 스탠드 확인할 때는 멀리 가세요. 멀리 이 스탠드 해서 트림으로 그냥 잘라주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필요 없는 거 지워주고요. 그리고 또 찾으면 여기도 그릴 수가 없죠. 그럼 이제 우측면도로 넘어갑니다. 우측면도 보시면은 요 각도 요게 108도 요거 그릴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골뱅이 이것도 한 이번엔 길이 120에 그 3시 방향에서 이렇게 돌아가니까 반시계 방향이니까 플러스 각도예요. 그러면 그냥 108 해서 각도를 만들어 주시고 자 트림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요 선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요 선을 라인을 그려서 해주시고 요거를 만들면 이제 옵셋 요 37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까지 마무리를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레이어 히든으로 바꿔 주시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경우는 정면도든 우측면도든 프론트든 라이트든 탑뷰든 치수가 많은 경우에 그릴 수 있는 거는 싹 그려버리세요. 그러면 좀 더 편하니까 시간을 좀 땡길 수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 상황은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서 제가 여기서 멈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찾는 거죠. 어떠한 것이 있을까? 그러면 자 이제 여기서부터 투상이 시작되는 거겠죠. 자, 이 점, 요 부위요. 요 부위가 평평하고 지금 제일 높은 부위가 여기죠. 제일 높은 부위.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투상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얘를 한번 보낼게요. 이렇게 일단 잠깐만 투상은 이걸로 잠깐만요. 네, 이걸로 좀 하겠습니다. 자 여기 그 프론트에서 위로 올렸어요. 그 다음에 이 라이트 뷰에도 제일 높은 어느 부위에 좌표가 있겠죠. 요 좌표를 찾는 거겠죠. 그러면 여기서 투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상이요. 투상을 이렇게 해서 자 이제 연결되는 선들을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그 다음에 대각선은 만나는 부위로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위에 부분은 해결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위에 부분은 해결됨으로 인해서 자, 이 선을 할 수 있나 찾아보시는 거예요. 데이터가 없죠. 할 수가 없죠. 대신 요거 치수, 요 치수 옵셋을 활용해서 작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옵셋 16과 옵셋 19를 활용을 해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옵셋 16, 옵셋 19. 자, 그리고 자, 요 부분 옵셋 18인데 헷갈리실 것 같으면 이렇게 트림을 해 놓으세요. 이렇게. 그럼 조금 낫죠. 그 다음에 옵셋 18인데 뭐냐면 라인, 그 다음에 오브젝트 스냅 중에 직교 있죠. 퍼펜디큐러 직교 해주시고 옵셋 18 해서 선을 정리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러면 요 부위가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또 여기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있는지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이 치수 없어. 이런 식으로 하나씩 당연하겠지만 확인을 하시고 이제 이 부분을 활용을 해서 이제 프론트나 라이트 뷰를 정리를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뭘 할까 보면은 지금 요 부위만 갖고는 요 높이나 이런 게 지금 다 안 나와 있으니까 찾을 수가 없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잠깐만요. 55 떨어뜨리고 요거를 먼저 일단 갈게요. 지금 요 55 요 부위와 요 40이 연결이 되거든요. 같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옵셋 55 해보겠습니다. 자, 아이고. 자, 치수를 써둘게. 자, 옵셋 55. 그 다음에 여기 65라는 옵셋이 또 있네요. 연관이 되네요. 65 서로 옵셋 65 해서 자, 저 정신이 없네요. 자, 그리고 얘도 이렇게 65. 그럼 이제 이 두 개 만나는 선을 옵셋 해놓고 히든으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일단 하나 해결이 됐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투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선의 끝을 모르죠. 그럼 이 끝은 여기서 뭔가 정리를 하고 싶어요. 여기 요만큼도 어딘지 여기서 찾을 수 없으면 이 상태에서 뭐냐면 이제 이 프론트든 라이트든 어떤 영역으로 이 점들을 투상을 하시면 돼요. 이게 투상도가 참 좋다라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대단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옵셋을 하시고 투영을 해주시고 얘도 이제 투영을 합니다. 이렇게 뭐 여기까지 내려볼게요. 자, 그러면 얘랑 관련된 선이 EV라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40이라고 있죠. 그럼 이제 힌트를 주니까 옵셋 40을 해서 똑같이 이렇게 자, 투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도 볼까요? 치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40 맞죠? 이런 식으로 40이 나왔죠. 그럼 두 개가 연결이 됐고, 이 대각선 지금 보면 요 부위요. 자, 요 부위가 이 선을 내리고 얘를 옵셋을 함으로써 이 좌표가 확보가 됐잖아요. 그럼 여기서 가서 투영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이 부위구나. 그러면 헷갈리시면 잘라 놓으세요. 그리고 얘를 헷갈리면 지워버리세요. 다 확인된 것들은 지워버리시면 돼요. 자, 여기 확인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탑하고 라이트에서 해결이 안 되면 결국 프론트에서 뭔가 답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 기존에 아까 우리가 작업된 선을 활용을 해서 이 프론트로 한번 투영을 해서 그 문제를 한번 해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선을 하나 그릴 수 있네요. 맞죠? 지금 이 점과 이 점이 확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을 하나 그리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 점만 남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점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점, 자, 이 점을 확보를 할 수가 있죠.
여기서 내려오고 요 높이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거 좀 잘라 놓을게요.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자, 이 만나는 점이 이 점이 되는 겁니다. 네, 이게 투상도의 원리예요. 이런 식으로 내려서 그러면 얘는 이렇게 선을 그릴 수가 있죠. 하나 그리고 자, 여기 보시면 70도잖아요. 70도. 그러면 70도 맞잖아요. 70도. 그럼 이 각이 수평은 180도니까 요 각이 110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똑같아요. 여기서 반시계로 가는 110도짜리 선을 극좌표를 이용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이는 한 40 잡고요. 각도 마이너스 110도. 자, 형성이 됐죠. 역시 익스텐드로 짧으면 보시면 짧죠. 짧으면 익스텐드로 이렇게 연장을 여기로 해주셔도 돼요. 그래서 다시 잘라도 왜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히든 선으로 이렇게 바꿔 주겠습니다. 그러면 각도를 확인해 보세요. 혹시 모르니까. 자, 70도 각도 확인됐고요. 그럼 이제 복잡하니까 지우시고, 그러면 이제 이게 뭐야, 이 꼭지점을 이용해서 이 두 점을 확보를 했으면, 자, 이 점의 좌표가 이 부위의 좌표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투영을 이렇게 해서 이 점을 확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선을 이어 주시면, 자, 그리고 얘도 이렇게 연결을 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 부위가 다 완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탑뷰에서는 지금 요거만 남은 겁니다. 이제 그 다음 여기랑 요 부위랑 요 부위만 이제 남은 거죠. 그럼 나머지는 좀 아직 많이 남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찾아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을 이 부위, 예, 요 선을 이용해서 투영을 시켜 가지고 지금 아마 이 부위가 될 겁니다. 이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을 이렇게 해서 이제 투영을 시켰어요. 그 다음에 투영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투영을 시켜서 원하는 좌표를 우리가 찾아내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이 두 점을 연결하는 선이에요. 이게. 자,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이 부분도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직사각형을 이룬다. 그럼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얘는 그려야죠. 얘는 얘도 이렇게 선을 그려야 되겠죠. 이렇게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이 이걸로 하자. 뭐냐면 이 점이 과연 직사각형을 이루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크게, 자, 이 점과 이 점과 하늘색 잘 안 보이죠? 하늘색 못 쓰겠네. 이거 초록색, 아이고 좀 낫네요. 예, 지금 이 초록색 선, 이게 파란색으로 가겠습니다. 예, 이 점들을 연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직사각형을 이루겠죠. 이게 투상의 원리. 만약에 제가 좌표를 잘못 찍었다, 얘가 이 선이 조금 좀 넓게 할게요. 보기상 좋게. 자, 이랬으면 이게 직사각형을 이루지 못하죠. 그러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찾아내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의심이 가는 부분, 헷갈리는 부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사각형을 만드세요. 또 딴 데 볼까요? 한번. 자, 아까 이 부위죠. 자, 이 부위랑 이 부위가 되겠죠. 그러면 연결해 볼게요. 자, 자, 직사각형으로 이루고 있죠. 제가 말씀드린. 자, 아이고 씨,
오랜만에 해서 되게 버벅됩니다. 이해 좀 해주세요. 자, 직사각형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이 점은 당연히 맞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희가 이건 피타고라스 정리 다 아시잖아요. 이게 저기 때 배우던 그 수학에서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 중에 하나인데 맞을 것 같은데, 자 뭐냐면은 저희가 1대1대 루트 2라고, 이게 1대1대 루트 2로 이 길이가, 그래서 이 길이가 여기서 투영을 시켰어요. 그러면 얘가 일로 반사시켜 줄 때 얘도 1이잖아요. 얘 길이가 1이면 얘 길이가 1이니까 길이, 이 투상의 원리가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 되게 제가 이 부분을 흥분을 좀 하는데, 요거만 생각하시면 의심은 안 하셔도 돼요. 내가 잘 땄다, 위치를 잘 땄다 그러면 의심을 하실 필요는 없는데, 검토를 하실 때는 저처럼 이렇게 직사각형을 만들어 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여기는 확보가 안 됐죠, 점이. 그럼 이 점이 지금 여기잖아요. 자, 직사각형을 이루죠. 이게 맞나 안 맞나? 그럼 본인이 작업을 하시면서 이렇게 직사각형을 만들어서 확인을 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럼 충분히 다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좀 빈약하죠. 이 부분을 만드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 선과 이 선, 여기 잘린 선은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하는 선이라는 거예요. 그럼 먼저 라인을 해서, 자 먼저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에서 이 부분이니까 투영을 해 오겠습니다. 이렇게 요거 하나 투영해서 이렇게 하면 되고, 이제 요거를 투영을 해 볼게요. 이 선을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 선은 여기겠죠. 이 점, 그리고 만나는 부위, 이게 투영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볼까요? 이게 선이 왔다 갔다 하기가 좀 바쁘네요. 제가 이걸로 할게요. 자, 이 두 점을 연결한 점이에요. 이 선이 있었으니까 이 높이를 찾을 수 있죠. 왜냐면 요 만나는 점이 있었기 때문에 2번이. 근데 만약에 이게 여기서 여기로 간다라고 걸 못 찾아내시면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선을 보시면 맞거든요. 이 선을 보시고 이게 연결이 됐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근데 만약에 아까 질문하신 분처럼 이게 여기서 여기 꽂힌다는 걸 모르시면 여기서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땐 제가 말씀드린 직사각형, 그 투상의 원리를 활용하셔서 직사각형을 만드시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그 확보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가 지금 복잡하죠. 먼저 가능한 거, 요 꼭지점 요거 찾을 수 있잖아요. 여기 꼭지점. 그러면 여기서 선을 이렇게 일단 내려봅니다. 이렇게. 그리고 관련된 것들 다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트림 잘라 주시고, 자, 이 선 꼭지점 여기죠. 자, 이렇게 해서 확대를 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제가 보여드리려고 지금 좀 낑낑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이렇게 하고 얘는 히든선이 되겠죠. 이렇게 여기, 그 다음에 여기도 히든선이 하나 있죠. 이렇게 이런 이제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대각선이 없으면 이 선과 이 선은 찾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대각선을 먼저 찾아야 이 두 개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잠깐만요. 뭔가 잘못된 것 같은, 이 선이 아니네요. 예, 이게 여기네요. 여기 가고, 얘도 히든선이고, 예. 지금 뭐냐면은 여기 이 형태를 맞춰주는 거예요. 제가 맞죠. 이렇게 요렇게 돼야겠죠. 얘가 없어야. 자, 예, 요런 식으로 복잡한 부분은 꼭 그 좀 세밀하게 한 번 더 검토를 하시고 넘어가 주세요. 그 다음에 요거를 잘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부위는 자연스럽게 여기가 나오죠. 요 선.
그러면 라인을 그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프론트도 이제 여기만 남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지금 EV와 EV를 합치면 지금 이쪽 라이트 뷰 쪽에 그 같은 부분을 좀 해소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서 선을 따오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선을 따와서 그 다음에 어떤 이만큼의 선이 이제 이게 색상 좀 바꿀게요. 굉장히 버벅대고 있습니다 지금. 자, 여기 선을 하나 그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에서 뭔가가 선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EV겠죠. 자, 이렇게 선을 내려서 그러면 잘라주시면 이제 EV를 찾은 겁니다. 그러면 이 히든선, 이 세로는 그냥 내리면 되니까 이렇게 내리면 되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요 선, 그럼 찾으면 이 대각을 해결할 수 있잖아요. 자, 그 점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 높이죠. 이 높이 한번 가주시고 얘랑 관련된 게 내가 어딘지 모르겠다 여기.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직사각형 원리요. 얘를 보내보세요. 이 점이죠. 그럼 여기서 투영을 하세요. 이렇게. 그래서 만나는 비에. 그러면 여기까지라는 겁니다. 이 선.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요 선을 그리고 싶어요. 근데 프론트만 있어서는 이 선을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높이를 이 수치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프론트에 이미 확보를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활용을 해서 여기서 먼저 투영을 해서 높이를 잡고 프론트에서 이 높이는 여기서 얼마 떨어진 높이는 잡았지만 요 길이를 모르니까 그거를 탑뷰에서 투영을 해서 이렇게 가져온다는 겁니다. 자, 선을 이렇게 해서 높이를 먼저 확보를 하고요. 뭐 선을 이렇게 선을 이렇게 미리 그려 놓으셔도 돼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점에서 높이는 찾았는데 떨어진 요 거리를 모르니까 거리는 탑뷰에서 찾아보자 이렇게 가시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선을 날리면 만나는 점, 이 점이 이제 프론트에서 이 길이를 만들어 주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내려주시면 여기가 길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우시고 이제 선을 그려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다들 아시겠지만 이게 투상의 원리예요. 그래서 이게 맞나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뭐 사각형을 그려보시면 되죠. 맞아 떨어지는 거죠. 하나씩 날려보시면 돼요. 선을 이렇게 이 점 날려보시고 이 점 갑자기 이 점을 여기다 찍으시면 안 되겠죠. 이렇게 당연히 안 되겠죠. 이렇게 되면 직사각형이 아니니까.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확대해 보시면 맞구나 뭐 이렇게 그 검토도 가능하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고 그러면 지금 남은 게 요거죠. 요거 지금 질문하신 분이 올린 거 EV예요. 2점 2점 요 선들이 관계가 있는 건데 이게 참 여기서 참 안타까운다라기보다 좀 그런 게 이 선을 이렇게 먼저 이 확보를 하시고 하면 참 편하거든요. 이렇게 이걸 못 찾으셨다고 하니까 방법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나 모르겠네요. 제가 이거를 일단은 이거 없는 상태로 한번 해볼게요. 먼저 이제 이 선에서 여기 투영을 하셔서 요 선을 찾아내겠죠. 이렇게 해서 찾아내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높이를 찾았으면 라이트로 보내야 되겠죠. 그럼 라이트로 일단 이렇게 보내놓을게요. 보내서 적당한 길이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이거 너무 헷갈리니까 제가 파란색으로 할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이 높이는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떨어진 거리죠. 여기서 떨어진 이 거리를 찾아야 되는데, 그거를 찾기 위해서 지금 이 점 똑같은 점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선을, 아까 그랬잖아요. 높이는 라이트 뷰나 프론트 뷰에서 높이는 두 개를 서로 간에 수용을 하고요. 이제 떨어진 거리, 길이는 탑뷰에서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돌려보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맞아 떨어지네요. 여기. 그럼 잘라주고, 지금 이 점이 나온 거예요. 이 점. 그러면 라인을 그려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는 거죠. 네,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나머지 요 하나가 남았죠. 요 하나 이 점의 위치가 요 점일 거예요. 네, 이 점이네요. 이 점. 그러니까 이 점을 찾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 4번 이 선을 그어야 돼요. 이 선을. 근데 이거를 저는 이 부위와 아까 말씀드린 이 선과 이 선을 보면 여기서 선이 이렇게 꽂혀서 잘렸다라는 거를 찾을 수가 있는데, 그분이 이걸 모르신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설명드렸던 거로 대체를 할게요. 그래서 선을 그려서 여기서 잘라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선을 날리면 이 점이 이 마지막 우측면도에서의 마지막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이거를 다시 이제 이 프론트로 옮겨야죠. 프론트로 옮기려면은 방법은 간단하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아니죠. 이거 아니죠. 이게 어떻게 나오는 선이죠? 여기죠. 여기 요 선. 예. 요 끝에서 올라왔으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경사가 진 거죠. 이 선과 이 점 이렇게 만나는 거죠. 지금 보시면 얘 두 개가 만나잖아요. 이 점 하나, 둘, 셋. 결국 직사각형이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직사각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치가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를 연결을 해 주시면 이제 이 작업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되게 오랜만에 좀 해서 좀 많이 버벅대기도 했고, 이거는 그리는 것보다 좀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도면 문제를 보는 방법을 좀 이렇게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문제는 좀 난이도가 사실 복잡은 선이 많으면은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럴 거예요. 히든 선이 많고 이러면 이러시는데, 전혀 그러실 필요가 없는 게, 이렇게 하나씩 찾아가는 방법을 작업을 하시면은 이렇게 숙달이 되시고 하시면 이제 좀 이렇게 시험 보는데 무리는 없으실 거예요. 사실 이 시험은 시간이 부족해서 못 풀지는 않는 시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공부 기간이 짧으신 분들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일단 오늘은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 부위입니다. 이 부분. 원래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 사각형이 맞아 떨어짐으로 인해서 이 선이 여기에 가야 된다. 그게 얘와 얘가 그거를 증명해 주고 있다는 표현을 좀 써볼게요. 이렇게 이 점과 이 점. 여기 빨간 점과 요 빨간 점이 45도 선을 통해서 직사각형을 이루기 때문에 이 점은 맞다. 그리고 요 지금 우측면도에서 이 점이 하단 점이 한 군데로 모인다는 거. 그럼 결국 이렇게 모여지고, 아까 말씀드린 만약에 그 상황이 아니다 라고 하면,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지금 이런 식으로 우측면도에 히든 선이 얘가 더
요 면이요. 요 면이 이 면이 더 얘보다 더 튀어나가기 때문에 이 히든 선으로 우측면대에서 표시가 될 거라는 거. 요 차이만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오랜만에 만들고 또 이 내용을 다루는 이유는 아까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이 좀 기존에 어떤 나왔던 문제들에서 좀 못 보던 것 같아요. 제가 질문을 받았던 것들 중에. 그래서 오늘 이런 내용을 갖고 한번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제 연말이 오늘이 29일이에요. 그래서 뭐 2019년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전에 또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혹시 모르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 관리들 잘 하십시오.